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 이 두 번째 심화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가 교재에 없는 내용을 좀 배울 거야.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값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 밑에 하단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담아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절대값 함수인데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칭하고 똑같습니다. 기본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변형해 주시면 돼요. 원리는 기본형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현재 변형을 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예제로 한번 설명해 볼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만약에 y 콜 fx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림이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면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y는 fx야. 그럼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이 뭐냐? y는 fx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값 씌우는 위치가 어디냐면 fx가 절대값 씌울 거야. 근데 fx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y 값인 거야. 그러니까 y에 대한 부호 판정을 해달라는 메시지죠. 그러면 y에 대한 부호 판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y 값이 양수입니까? 라고 한다면 yes. 그러면 양수인 부분은 그냥 두세요 라는 뜻이고 음수인 부분은 꺾어 올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준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절대값을 씌워주는데 그 절대값 위치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x에다 씌워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위치는 x에다 씌워줄 거야. 그럼 x에 씌워준다는 것은 뭐다? x가 0보다 크면 그냥 fx로 그려주세요 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대신에 x가 음수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만약에 1 넣어주면 얼마 돼? f1. 2 넣어주면 얼마야? f2. 그러니까 기존의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돼.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 돼? f1.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f2.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 해당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해서 반대쪽도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는 이런 모습을 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모습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쁘게 한번 살짝 그려본다면 살짝 지워서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면 여기서 한 번, 여기도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가 알파,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만약 그렇다면 fx가 있는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여기도 한번 씌워주시고 여기도 한번 씌워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이중을 씌워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렇다면 항상 안에 걸 먼저 그리시고 난 후 바깥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이 2번처럼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깥쪽에 절대값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 음수인 부분을 꺾어서 올려달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면서 현재 그래프가 베타. 여기도 마찬가지 꺾어서 올라가면서 얼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기본 내용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지수함수에도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보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짝 올려서 지수함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기본형. 그러면 y는 a x승인데 이 중에서 a가 1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한번 정리해 볼게. 그렇다면 현재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라고 한다면 모든 그래프는 전부 다 기본형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y 콜 a x승이야.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y는 a에다가 요번에 x승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어차피 양수잖아요. 예. 근데 양수인데 거기다 절대값 씌우면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는 정리를 했더니 AX과 같구나. 이렇게 설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경우의 수니까 전체로 한번 보자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 절대값을 어디다 씌울 거야 했더니 바로 요 x에다 씌워주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좀 봐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x가 양수일 때 해당하는 그래프는 그냥 그려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가 식으로 따지면 ax승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양수에 해당하는 그림을 대칭적으로 그려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가 y는 a의 마이너스 x가 되겠군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후 네 번째. 그러면 a의 절대값 x, 그러니까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고 또 절대값 씌워준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도 보면서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항상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안쪽의 값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바깥쪽에 절대값 씌워라. 그러면 안쪽에 걸 먼저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예.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값 씌워도 모양의 변화는 없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수함수의 경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한 2번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연산 문제 때 얘가 출제될 수 있다. 이 생각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살짝 또 앞으로 가서 실제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냐 라고 한다면 바로 로그 함수는 출제되기가 상당히 좋다. 이 되는 거예요. 3번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 자, 이 부분은 눈 크게 뜨고 잘 봐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본형. y는 로그 a의 x야 이게 되는 거야. 단 a가 1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증가함수지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로그 ax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부터 들어가는데 만약에 선생님 그럼 y는 로그 a의 x에 관해서 저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고 싶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ax인데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양수인 거는 그냥 그대로 그려주세요. 로그 a의 x가 될 거고요. 현재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꺾여 올라갈 테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부호가 반대네. yes.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라고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살짝 밑으로 넘어간다면 a분의 1의 x라고 설명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정말 장난을 치겠다 그러면 위로 보내서 x분의 1이라는 표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누구냐? 바로 이 y는 로그 ax에 관한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살짝 좀 지우고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뭐야? 이렇게 되는데 y는 로그 a에 관한 x인데 절대값을 어디다 씌우냐면 바로 여기다가 씌워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푸는 게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로그 a의 x. 오케이. 여기는 y는 로그 a의 x야. 근데 x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뭔데 하면은 반대쪽에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의 이름은 y는 로그 a에 관한 마이너스 x다. 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호들도 알아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약에 로그 a의 x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절대값이 현재 여기도 씌워질 거고 여기도 씌워질 거야. 바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지? 맨 처음에 맞닥뜨리면 누구나 다 당황하겠죠. 그래서 맨 첫 번째 할 때는 안쪽의 그림을 먼저 그려야겠구나. 그러면 안쪽의 그림을 그리는 순간 현재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그래프가 된다? 꺾여서 올라갈 거야. 쓱 지워지고요. 여기도 올라갈 거야. 쓱 지워진다는 얘기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뭔데 하면은 y는 로그 a의 x가 될 거고, 여기는 꺾여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뭐야 하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된다 라는 설명. 그럼 여기는 뭔데 라고 하면 이것의 부호가 반대니까 y는 현재 마이너스의 로그 a에 관한 마이너스 x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하면은 여기는 y는 이것을 대칭했기 때문에 로그 a에 관한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기본형 빼고서 기본적으로 2번, 3번, 4번. 미안. 여기 살짝 2번 썼는데 차라리 요거를 기본형 썼으니까 요 2번에서 4번까지 내용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진입, 판정,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로그 함수에 대한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수능보다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서 출제가 될 거를 대비한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절대값 함수까지도 완벽하게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로그 함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펼쳐질 문제들의 배경의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책 50페이지 밑에 하단에다가 기본 아까 맨 처음 했던 배경들, 그 다음에 첫 번째 개념 설명했던 거랑 지금 보고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반드시 빽빽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나는 글씨가 좀 커서 이 공간이 부족해 라고 하시면 포스트잇 중에서 좀 큰 사이즈를 가지고서 정리해서 같이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겠고, 혹시나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를 위해서 하나 더 보는 게 바로 미수에 관한 대소 비교를 설명해 줄 거야.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보면 50페이지 위에 있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만약에 y는 ax승하고 y는 b의 x승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만약 얘가 증가 함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가 b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면 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둘 다 증가함수인데 한쪽은 뭐야? 라고 했더니 하나는 y 콜 3의 x승인 거고 하나는 2의 x승인 거야. 이렇게 되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1 넣어주시면 얼마 될까? 0 넣어주면 똑같이 0,1을 가질 거야. 근데 1 넣어주면 얼마니? 3. 여기는 2 넣어주면 얼마니? 9. 여기는 4.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수가 크네 라고 한다면 미수가 크면 클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요게 y는 a의 x승이고 요것이 y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얘가 y는 현재 b의 x승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대다수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자, 3의 x승하고 2의 x승하고 누가 더 빨리 커질까? 라고 하면 얘가 당연히 커지죠. 거꾸로 누가 더 값이 크니? 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빨리 커지는 게 얘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정답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 방금 설명했다시피 x가 0일 때는 둘 다 3의 0승과 2의 0승 똑같이 1이 나오기 때문에 같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x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요 3의 마이너스 1승하고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 즉 나는 3분의 1이고 2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넣어주는 순간 얘가 더 크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도 현재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 아, 그럼 이런 모습을 갖추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둘 다 증가함수더라도요, 특징이 뭐야 하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는 올라가는 것도 가파르지만 떨어지는 것도 가파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쉽게 기억하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항상 증가함수입니까? yes. 그러면 미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다 라고 설명을 달아봅시다. 축에 붙는다. 자, 이렇게 한번 표기를 적어봤어요. 그러면 둘 다 증가함수니까 누가 더 빨리 붙냐 하면은
결국 Y축에 누가? 빨간색이. X축에 누가? 빨간색이. 이렇게 된다니까. 올라가는 것도 가파르지만 내려가는 것도 가파르게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대소 비교를 따질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기본적으로 AX하고 BX이 같다면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클까? 이런 대소 비교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Y 값이 1보다 크면 이때 노란색의 X 값이 더 크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긋게 되면 오히려 이때는 빨간색의 X 값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소 비교가 어떻다? 결국 양수냐 음수냐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 대소 비교는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하나. 뭐다?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는데 좀 빨리 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Y는 AX승하고 Y는 BX승이 있는데 이번 과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내가 0보단 크고 A, B 1인 거야. 자, 이번에 어떻다는 얘기야? 감소함수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감소함수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Y는 3분의 1의 X승과 Y는 2분의 1의 X승을 비교해 주는 거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1 지났는데 1 넣어주면 어때? 얘가 더 커. 2 넣어주면 어때? 얘는 9분의 1, 4분의 1, 얘가 더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소한 수인데 누가 더 크니 하면은 미수가 크니까 얘가 떠 있고 얘는 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난 좀 작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여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그러면 이거는 3, 2. 얘가 더 크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가파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완만하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이름은 뭐야? 하는데 간단합니다. 빨간색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Y 콜 A의 X승. 여기는 노란색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Y는 B의 X승.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감소함수는 어떠니? 감소함수는 어떠니? 하면은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는 미수가 클수록 축에 붙고요. 감소함수는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알았죠? 그래서 만약 한 놈이 증가하고 한 놈이 감소면 어때? 그건 쉽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결국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절대값하고 이 대수 비교는 전부 다 기억, 니은, 디귿 진입 판정 따지는 문제에서 풀기 위해서 공부해 두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방 질문에 맞춰 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요거 바꿔볼게. 앞에 있는 번호랑 넘버링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살짝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푸시면 돼요. 이제 원리 아셨으니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만 확인해 주세요. 만약 여기서도 A와 B와 1이 나온다면 오케이. 얘가 기본적으로 빨간색이고 얘가 기본적으로 뭐야? 노란색이라는 거야. 그럼 앞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뭐야? 역함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립니까? Yes. 하나는 축에 바싹 붙는 거, 하나는 축에서 멀어지는 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미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다. 그러면 누가 더 미수가 더 커? A. 그러니까 얘는 축에 바싹 붙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그럼 B의 X승은 축에서 좀 Y축에서 멀어지고 X축에서 멀어진다. 즉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로그 A의 1과 로그 B의 1은 똑같이 0이니까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여긴 1이니까 요건 알겠고
현재 누가 더 위에 있냐 라고 한다면 정답은 1보다 클 때는 노란색이 0과 1 사이에서는 오히려 빨간색이 더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설정을 잘 보고 그대로 표현을 해준다면 쉽게 기억니은 디귿, 고득점 문제, 킬러, 준킬러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꼭 그리는 연습을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로그 AX와 Y는 로그 B의 X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만약에 0, A, B, 1이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럴 때는 마찬가지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도 뭐 해라?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작아? A, B 중에서. A가 작아. 그러니까 이때는 로그 함수 하나는 축에 바싹 붙는 그림 하나 그리시고요. 로그 AX 하나는 상대적으로 축에서 멀어지도록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 그림은 Y는 로그 B의 X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의 대소 비교는 원리만 정확하게 아셔요. 그리고 어떤 걸 외운다가 아니고 딱 하나. 증가함수는 미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을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미수가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는 원리만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지수와 로그 함수에 적용해서 배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면 문제풀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린 대로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다음 영상부터 바로 문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페이지 문제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지수로그 함수는 기본적인 이 전체적인 문제의 전체 큰 틀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림 그려놓은 후에 상대방이 묻는 질문을 따라간다 이 생각하셔요. 다만 하나의 좌표표면 안에 함수가 하나일 때는 함수가 그래프 개형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함수가 주인공인 거고, 만약에 한 평면 안에 두 개 이상의 함수나 도형이 나올 때는 그때는 바로 교점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점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y는 2x 플러스 5예요. 이 점근선과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교점의 x좌표가 뭐냐? 일단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점근선과 곡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한 평면 안에 로그 함수도 있고 점근선도 있으니까 이거는 함수의 개수가 2개짜리 문제야. 근데 교점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교점의 x좌표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해야 하는 과정을 보니까 나는 y는 2x 플러스 5를 그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라? 먼저 기본형을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근선이 누군데? 현재 y 이퀄 0. 그러면 두 번째, y는 2x 플러스 5야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위로 5칸 올려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추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3하고 y는 5와의 교점 한번 구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3의 x도 어떻게 돼요? 그래프는 증가할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위로 3칸 올린다 해도 그림의 개형에 큰 영향은 없어요. 자, 로그 3의 x 더하기 3이야. 그런데 y 이퀄 5가 5인데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점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y가 얼마다? 5다. 그러니까 여기 값 좀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y가 5라는 것을 입력해주면 항상 있죠. 그림이 특정 상황이 식을 만드는 거야. 로그 3의 x 더하기 3.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그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갈 정답 얼마다? 9다. 그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현재 fx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fx가 뭐야 했더니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2에 4-3x 승 더하기 k인 거야. 이게 바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라? 기본형으로 가세요.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fx는 뭐다? 마이너스 2의 4승은 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x 승이다. 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8분의 1의 x승 더하기 k와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y는 8분의 1의 x승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한다면 현재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6을 곱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뀔 거고 그 다음에 16까지 하니까 값이 이런 식으로 커질 거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K만큼을 더 더해줘 라고 해봤자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6 곱하기 8분의 1의 x승 더하기 k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 그런데 상대방이 뭐해라? 2, 4분면을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올라오는 건 좋은데 올라와. 근데 여기는 절대 지나지 마라. 4분면에서 중요한 건 절대 경계선은 4분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개형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이거 위로 올리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어 하면 누가 봐도 알겠지만 딱 원점까지 가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특정 상황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얘가 0,0 지날 때가 최대값이구나. 그러면 00을 넣어준다면 0이라는 것은 y가 0이고 0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8분의 1의 0승 더하기 k구나. 그럼 요게 1이기 때문에 정답 K는 얼마 나온다? 16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4번.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게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평행이동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유일하게 평행이동은 식정리로 풀어야 되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따라가 본다면 첫 번째 y는 2의 x승 플러스 2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데 x축으로 n만큼 오케이. 그러면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로그 2의 8x야. 그럼 일단 정리해보면 로그 2의 8이면 로그 2의 x 더하기 3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랬더니 이걸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주세요. 오케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을 옮겨준다면 x-2 더하기 3이야.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뭐다? y는 x에 관한 대칭이야. 이게 되는 거야. y는 x 대칭이 되는 거야. 자, y = x 대칭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그러면 왼쪽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오른쪽 바꿔서 왼쪽 가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나는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얘가 싫어. 그럼 얘를 한번 바꿔볼게. 역함수를 만들어 준다면 x는 로그 2의 y-2 더하기 3이다. 그러면 x-3은 로그 2의 y-2다. 한 방에 갈게. 넘겨주면 2의 x-3승. 넘겨주면 플러스 2. 이것은 y다.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한다면 m이라는 값은 결국 3이구나 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보면 알겠지만 한 평면 안에 두 개의 함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갖고 있는 성향,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역, 치역, 점근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 최소값, 그쵸?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fx가 뭐래? a의 x-m승이야.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설명했어요. 이거 뭐야? y 콜 x 대칭이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대칭은 뭐라고요? 평행이동은 식정리지만 역함수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을 한번 슬쩍 그려봤더니 감소함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때 두 교점이 좌표가 1과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날 땐 항상 y는 x가 함께 하죠. 그러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가면 교점이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뭐다? 이거 증가함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y는 a의 x-m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fx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돼? 그것의 반대쪽 역상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y는 f의 인버스 x야.
자, 그런데 얘는 지수함수면 얘는 뭐야 하면은 바로 로그 함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는 a의 x-m승, 역함수를 만들면 x는 a의 y-m승. 그러면 y는 뭔데 하면 로그 a의 x 플러스 m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요게 f 인버스 x가.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났다? 라는 것은 결국 a의 x-m승과 로그 a의 x 더하기 m이 만났다는 건데 이거 해봤자 연산이 안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역함수를 가지고서 연산을 해보자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연산하려면 함수의 종류가 같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현재 상대방이 연산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냥 드릴게.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차피 연산이 안 되니까 역함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fx하고 f 인버스 x가 함께 만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다? y는 x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라고 묻고 싶은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다시 말하면 1 지나고 여기 3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즉 1,1과 3,3을 지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이 과정의 핵심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바로 fx가 a의 x-m승인데 첫 번째는 내가 1,1을 지날 거야. 그러면 1은 a의 1-m승인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a의 몇 승이 1 나오지? 라고 하는 거야. 바로 a의 0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m이 얼마야? 그러면 1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3이면 어떻게 돼? 라고 설명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3은 a의 3-m승, 즉 1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a의 제곱이니까 a가 얼마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런데 미수는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양수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m이란 루트 3 더하기 1이다 라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된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5번 문제. 5번 문제도 방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문제는 뭐다? fx가 2의 절대값 x야.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fx가 2의 절대값 x구나. 그러면 원래는 첫 번째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아마도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수에 해당하는 그림은 그냥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수는 원래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마이너스를 넣어도 어차피 이거는 2의 1승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는 오른쪽의 그림에 대한 대칭의 모습을 깔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현재 이 그래프는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오른쪽에는 2의 x승이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면 된다. 그리고 최소니까 문제에서 주듯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넣어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이란 바로 x가 3에서 2의 3승인 8이다가 될 거고 최소값은 기본적으로 2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맞아요. 여러분 눈을 믿으셔야죠. x가 0일 때는 2의 0승인 1 나온다.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합이라는 것은 8 플러스 1인 9다 라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가서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풀 건데? 라고 했는데 6번 문제는 첫 번째 fx가 2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k야.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로그 2분의 1의 x를 그려보겠어. 모르면 기본형부터 출발해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감소함수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2배를 한다 해도 y는 2배를 한다 해도 전체적인 그래프 개혁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아. 다만 이거 올라갈 뿐이겠죠. 2배 해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올라갈 건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건 더 빨리 떨어지겠죠. 2배니까. 그리고 만약에 2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k다라는 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옮겨줘. 그리고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봐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k가 음수 나오면 오른쪽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대충 꼴을 본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0부터 12까지 라고 설명했어요. 0부터 12까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다? x 이퀄 0이다. 여기는 얼마다? x 이퀄 1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겠다. 딱 보니까 그림 나오네. 최대값은 x가 얼마에서? 0에서 나와. 그러면 y라는 것은 2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0 넣어주면 이거는 k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4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약분하시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그러면 k라는 것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즉 4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x가 12. 그러면 y는 2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관한 x 더하기 k니까 결국에는 12 더하기 k야. 이게 되는 거죠. 16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과 2의 4승이야. 정리하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4. 정답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와 m의 합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8. 아, 정답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 볼까? 라고 하면 이제 7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7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다시피 유형의 맵에 설명했잖아. 좌표, 축, 도형, 함수. 뭐 한다? 좌표, 축, 도형, 함수는 그림 그려라. 자, 그랬더니 삼각형이래. 오케이. 그런데 A가 90도야. 오케이. 자, 90도인 정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 직각삼각형. AB의 길이가 2로그 2의 x래. 오케이. AC는 로그 4의 x분의 16이래.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 해야 돼? SX 구해야겠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겠네. 그런데 선생님, 우리 미수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4는 뭐예요? 2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로그 4의 16하고 마이너스 로그 4의 x잖아.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로그 2의 x, 여기는 4의 제곱이니까 2, 여기는 로그 2의 x를 만들어준다면 2의 제곱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SX가 이거야 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X는 A에서 무슨 값? 최대값. 뭐 해라? 그려라. 이 뜻인 거야. 누가 제일 높은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림 그려봐. 이 뜻인 거야. 그래 주니까 두 번째. 제한 범위가 1부터 X가 16이야? 그러면 로그 2의 X라는 것도 결국 0부터 해서 4 사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해 주는 거야.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st라는 것은 결국 t 곱하기 2-2분의 1t야.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t의 범위는 0하고 4 사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하나는 0, 하나는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에서? 대칭 함수가 t가 2에서 제일 높은 값 같겠네. 그러면 t가 2에서 현재 S2라는 값은 얼마냐? 라고 하면 2 곱하기 2-2분의 1 곱하기 2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워지면서 2 곱하기 1 이게 되는 거죠. 정답 얼마다? 2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최대값 구했는데 문제에서 S가 X가 A에서라고 했으니까 얘가 뭔데? 라고 하면 로그 2의 X가 2다. 그러면 X가 얼마다? 4다. 근데 그걸 A라고 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A 값, 그 다음에 최대값.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와 최대값의 합은 바로 얼마다? 4 플러스 2가 되면서 정답은 6이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7번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하나의 평면 안에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1개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쫙 풀어본 거고요. 다음 영상인 8번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인 한 평면 안에 함수의 개수가 2개 이상 있는 설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제 문제풀이 시간인데 8번부터 문제 풀 거예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중요한 거를 알려줄 테니까 그걸 꼭 책에다가 잘 기록을 남겨주세요. 현재 n이 2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 n에 관해서 로그 n의 x하고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이 있대요.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는 기본적으로 로그 n의 x야. 그럼 로그 n의 x는 어떻게 되니? 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로그 n의 x가. 그러면 또 하나는 로그 n의 x 플러스 3이면 얘보다 좀 더 왼쪽으로 가겠지. 로그 n의 x 플러스 3이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취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겠지. 그걸 1만큼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만 보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얘를 1만큼 올렸으니까 그래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 나왔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얼마보다? 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쪽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제 설정을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림을 통해서 설정을 이해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풀이법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교점을 구하세요. 로그 nx가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이잖아. 이렇게 직접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넘겨주는 순간 로그 n의 x랑 얘랑 합이니까 안에서 곱이 될 거고 요게 1.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는 n.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n은 0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설정이니까 근을 구해주시면 돼. 그랬더니 x가 얼마 나왔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차피 현재 이 근은 양수니까 이것만 되겠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고 얼마 사이에 있다? 바로 1과 2 사이에 있다. 그러면 1하고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의 4n 더하기 9가 1하고 2 사이에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2배 하는 순간 2 마이너스 3 루트의 4n 더하기 9 요거 2가 되면서 2는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3을 넘겨주면 5 루트의 4n 더하기 9 요거는 7이다. 이게 될 거고요.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25 4n 더하기 9 이것은 49 넘겨주면 16 4n 여기는 10 그러면 n은 4보다 큰데 얼마보다? 40이죠? 예, 여기는 10보다 작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 값이 얼마야? 하면은 5, 6, 7, 8, 9다. 이 되겠죠. 몇 개 나옵니까? 5개. 그리고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더해서 요거 11, 18, 26, 그 다음에 여기는 갔더니 35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예, 14, 14. 그럼 28 더하기 7은 35. 정답. 이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풀겠다 하면 교점을 구해주세요. 한 평면 안에 도형이나 함수에서 2개 이상 나올 때는 무조건 교점을 구해놓고 나서 문제를 따라가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x값이 딱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만약 선생님 이건 어떠냐라고 해서 그림을 보니까 경계선 값을 보면 1일 때 보면은 초록색이 더 크지 않냐. 그리고 2일 때는 파란색이 더 큰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1번 x 대신에 1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로그 n의 1과 1 넣어주면 마이너스 로그 n의 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더 크다? 현재 초록색이 더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이거 0이니까 이거 로그 n의 4가 로그 n의 4가 1보다 작아. 그러면 결국 n이 4보다 크다.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를 넣어준다면 로그 n의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n의 5 플러스 1 남았는데 얘가 더 커. 이게 되는 거죠. 파란색이. 그러면 넘어가는 순간 로그 n의 10은 1보다 크다. 그러면 결국 10이 n보다 크다. 정리해보면 요 두 개를 합쳐주니까 4보다는 큰데 n이 10보다 작아 라고 해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에 5, 6, 7, 8, 9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기 편하신 대로 푸시면 되겠는데 이왕 하나로 통일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확실하게 느낌 왔어 라고 하면 2번을 푸기 제일 좋고요. 하지만 나는 좀 단순하게 풀고 싶어 할 때는 교점에 관련된 문제 뜨면 교점의 값을 구한 후에 다음 문제를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발표합시다. 현재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교재 55페이지 매핑이 있어요. 교재 55페이지 매핑, 저번에 우리가 유형ML 정리했잖아. 바로 기울기의 활용입니다. 자, 요거 적어두세요. 기울기의 활용.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mx 더하기 n에서 결국 이 m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거를 꼭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기울기라는 것은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현재 비율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걸 꼭 잊지 말고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길이를 통한 델타 x와 델타 y 구하기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현재 문제집 우리가 알고 있는 62페이지에도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다가도 꼭 적어놓고 별표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꼭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알면 문제가 금방 풀려버리는데 모른다 라고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 텐데 문제에서 주는 함수가 두 가지야. 살짝 봤더니 y는 2의 x승 더하기 k예요. 2의 x 더하기 k.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3분의 2에 x 더하기 3승 더하기 1 나왔고요.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1승 더하기 3분의 8이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 개의 함수가 줬는데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그때 PQ를 루트 5라고 설명했어요. 자, 밑줄 짝. PQ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5다. 자, 이때 상수 K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미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이렇게 교점이 좌표가 떴습니까? 예, 그러면 교점을 절대로 뭐였나?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교점이니까 이게 지수함수인지 직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시되, 한 문자에 관한 정리도 하지 마셔야 되고, 두 번째 교점은 각각의 함수를 다 표현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저 여기는 A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B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A, 하나는 2A 더하기 K다. 또 여기는 A, 3분의 2에 A 더하기 3승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B, 2B 플러스 K다. 또 B, 넣어주면 3분의 2에 B 플러스 1승 더하기 3분의 8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이거 살짝 지울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2A 더하기 K는 현재 3분의 2에 A 플러스 3승 더하기 1과 같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두 번째, 2B 더하기 K라는 것은 3분의 2에 B 플러스 1승 더하기 3분의 8이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PQ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5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석을 빨리 할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가 바로 루트 5라고 돼 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5다. 자, 그러면 루트 5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게
기울기를 이용해 보면 요게 x값 때문에 y값 변화라는 건데 기울기가 2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2라는 건 x값 하나 갈 때 y는 두 칸이니까 얘가 바로 t분의 2t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을 키워드 잡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t일 때 2t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얘가 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준다면 t제곱 더하기 4t의 제곱은 5가 되면서 결국 t값은 1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b-a가 x값의 차이가 1이다 라는 걸 밝혀주는 게 목적이었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문자에 관한 정리로 바꿀 수 있겠네? yes. 그러면 b라는 건 뭐니까?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살짝 넣어준다면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 여기는 얼마 나온다? 3분의 2에 a 플러스 2승 더하기 3분의 8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요. 현재 등장하는 인물이 몇 개가 됐어? 그러면 a하고 k하고 두 개가 남았단 말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k. 여기는 3분의 2에 a 더하기 3승 더하기 1값.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 2a 더하기 k 플러스 2 값은 3분의 2에 a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8. 야, 여기를 잘 봐두셔야 돼요. 야, 여기서 어떻게 문제 풀지? 하는데 모르는 문자가 몇 개면 두 개인데 식도 두 개예요. 가급적이면 뭐 한다? 모르는 문자 하나를 없앴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지수니까 없애기 좀 힘들잖아. 이거는 1차식, 여기는 지수니까. 그러면 K도 동시에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든지 아니면 요 값 대신에 얘를 입력해 주는 거야. 얘가 누군데? 3분의 2에 A 플러스 3승 더하기 1은 거기다가 더하기 1인데 거기다 2를 더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3분의 2에 A 플러스 2승 더하기 3분의 8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문자가 하나니까 식구하기 편하겠다. 하나만 내려보내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a 플러스 2승 플러스 3은 3분의 2의 a 플러스 2승 더하기 3분의 8이야. 이거 넘겨줘. 그러면 1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1이잖아. 그럼 1에서 3분의 2를 빼면 3분의 1 되면서 3분의 2의 a 플러스 2승이 될 거고 요거를 넘겨준다면 3분의 9니까 여기 3분의 1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지워지니까 1은 3분의 2의 a 플러스 2승. 즉 a는 마이너스 2다. 이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얼마 나온다? 바로 3이구나.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k 값 구해달라 했으니까 아무거나 넣읍시다. 뭐 다 구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살짝 한번 넣어보면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2값 넣어주면 3분의 2에 관한 몇 승이야? 1승 플러스 1이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설명되는 거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3분의 2의 1승이다. 예. 그러면 k라는 것은 넘겨주면 5 더하기 3분의 2가 되면서 바로 3분의 17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4번. 오답률이 무려 46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정말 빠르고 스피드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했던 거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나는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가. 그쵸? 요게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요소였다. 상대방이 기울기를 주고 직선의 기울기를 주고 두 번째 두 점 사이의 교점에 거리를 준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기울기를 활용해 줘 라고 하는 질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알았죠? 자, 한 번 더 가볼게. 한번 봅시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y는 2의 ax 더하기 b래요. y가 2의 ax 더하기 b구나. 오케이. 그리고 y는 x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얘 의미가 뭐야? 바로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게 포인트인 거야. 이렇게 기울기 1이다. 자, 그러면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두 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하자. 밑줄자 AB가 6루트 2야. 설명했어요. AB가 6루트 2야.
오케이. 자, 이때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사각형 ACDB의 넓이는 30이었어.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럴 때는 한 문제과는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P라고 할게. 여기 2의 AX 더하기 B니까 미정계수가 AB야. 그럼 P로 넣어주면 2의 AP 플러스 B야. 동시에 Y는 X에 있으니까 나 P, P야. 설명하시고요.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Q. 그러면 여기는 Q, 2의 AQ 플러스 B. 그리고 여기는 동시에 Q, Q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다? P라는 것은 2의 AP 플러스 B다. 설명할 수 있게. AP 플러스 B다. 위에 적어줄 수 있겠고, 미안. 여기 잘못 썼죠? AP 플러스 B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는 뭐야? 라고 한다면 2의 AQ 플러스 B야.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일단 냅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가 6루트 2야 설명이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6루트 2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기울기를 이용한다면 요거 대 요거의 비율값을 설명하는 거라고. 몇 대 몇? 그러면 1대 1이다. 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설명을 해보니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t고 여기도 t다. 그럼 여기가 바로 6루트 2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도 괜찮겠고 여러분들이 쉽게 6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의 의미는 바로 x값 차이인 q-p가 얼마다? 6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표를 하나하나 구해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야? 6이래. 여기는 얼마야? x값 차이니까 p. 여기는 q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넓이가 30이라며 예.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거 30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p 플러스 q가 얼마야? 3이야. 약분하면 10이야. 오케이. 이거랑 연립되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을 해주면 EQ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간단하게 16이다. EQ는 16, Q는 8. 그러면 P는 얼마다? 2다. 이게 되는 거죠. Q는 8, 그리고 P는 2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걸 통해서 세 번째 값을 넣어준다면 P는 2니까 2는 2의 2A 더하기 B다. P 대신에 2 넣어주면 2는 2의 2A 더하기 B. 그 다음에 밑에 넣어주면 8은 2의 AQ. 다시 말하면 8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수 대 지수잖아? 예, 뭐 하면 되겠어요? 바로 나눠주면 되겠죠. 지수의 연산은 덧셈 뺄셈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2의 2A 플러스 B로 2A 플러스 B로 2의 8A 더하기 B. 이렇게 나눠줘도 괜찮겠고. 아니면 선생님 근데 이거 해보니까 요거 2의 1승이고 요거 8이면 2의 3승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2A 더하기 B는 1이고 8A 더하기 B는 3이니까 이거 연립하겠다. 오케이. 그렇게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 걸 빼버린다면 6A라는 건 2고 A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럼 3분의 1 넣어주면 3분의 2니까 B도 얼마 나온다? 3분의 1이다.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A 플러스 B가 얼마냐? 라고 물어볼 거고 A 플러스 B라는 정답은 바로 3분의 2야. 이렇게 손쉽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만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다? 바로 기울기의 활용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겨서 문제에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짤막하게 10번까지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11번부터 12, 13, 14, 15까지 순차적으로 나가겠습니다.